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던 사주 명리학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트를 필기해 가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주를 공부할 때 사실 처음부터 12지지, 10천간, 오행, 그리고 다른 공부들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사주 명식을 뽑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심리 분석이나 통변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 명식을 뽑은 후에 하나하나 공부해 보는 방법을 저는 이제 택하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사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해가 혹시 안 되신다면 2번, 3번 정도 반복하시면 충분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보면 제가 그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들도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노트 필기를 좀 생각하게 된 거니까요.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불편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한번 따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화면을 보시면요. 사주 명식 예시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남자분이 1966년 3월 7일 양력 저녁 10시에 태어났다면 사주는 아래와 같이 됩니다. 이 부분에는 물론 그 10년 대운 이런 것들은 이제 뽑아놓지 않고 사주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를 뽑아놓은 걸 보면 병원년 신묘월 을축일 정해시에 태어났습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해서 이 안에서 병오년, 신묘월, 을축일, 정해시가 되기 때문에 2개의 글자씩 이제 8개의 글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팔자라고 하고, 년주, 월주, 일주, 시주 4개의 기둥이 있다고 해서 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팔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타고난 기질과 성향, 그리고 그 기질과 성향은 결국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사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응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태생적인 기준이 그것을 선택하는 또는 대응하는 굉장히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켜켜이 누적돼서 선택과 대응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질에 맞는 맥락적으로 일관되게 어떤 추세를 만들어가는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성격이 되는 거고 성격에 의한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매년 운이라고 하는 새운, 그리고 10년마다 바뀌는 대운 안에서의 그 사람의 심리와 마음의 상태의 변화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운의 환경에는 현재가 인생을 순행해야 될지 역행해야 될지, 그러니까 멈춰야 될지 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그런 어떤 운의 환경, 그리고 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게 되는, 변화하게 되는 심리나 마음의 상태를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은 사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위에 한자, 이 윗부분을 우리는 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간.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지지라고 얘기해요. 지지. 천간은 10개가 있다고 해서 10천간이라고 그러고요. 지지는 12개가 있다고 해서 12지지라고 얘기합니다. 천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지지에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자축인묘진사음의 신유, 술, 해는 12지지라고 해서 동물을 얘기하죠. 자는 쥐, 소는 축, 이는 범호랑이, 묘는 토끼, 지는 용, 사는 뱀, 오는 말, 미는 양, 신은 원숭이, 유는 닭, 술은 개, 해는 돼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주의 이 전체의 기운에 보이는 각각의 8개의 글자는 오행을 나타내게 돼요. 오행은 뭐냐면 목화토금수라는 5개를 얘기합니다. 목화토금수입니다. 목화토금수는 나무, 불, 흙, 바위 또는 보석, 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5가지의 기운이라고 해서 오행이라고 하는 이 기운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목이 있고 마이너스 목이 있고요. 플러스 불이 있고 마이너스 화가 있고 플러스 토, 마이너스 토, 플러스 금, 마이너스 금, 플러스 수, 마이너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행은 기본적으로 5개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10개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10천간 10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의 12지지 12개, 그리고 오행의 5개 합쳐서 27개의 한자만 가지고 명리학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요 천간의 10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지지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가 오행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좀 알기가 쉬우니까요. 변화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보시죠. 갑과 을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의 기운 일단. 그리고 병과 정은 불의 기운이고요. 무와 기는 토의 기운입니다. 경과 신은 금의 기운이고요. 임과 개는 수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갑은 플러스 기운이라고 해서 양의 목이에요. 을은 마이너스 기운이라서 을음의 목이고 병은 플러스 화, 정은 마이너스 화, 무는 플러스 토, 기는 마이너스 토, 경은 플러스 금, 신은 마이너스 금, 임은 플러스 물, 개는 마이너스 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갑, 양, 목, 을, 목, 병, 양, 화, 정, 화, 무, 양, 토, 기, 토, 경, 양, 금, 신, 금, 임, 양, 수, 개, 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위에 사주명식을 한번 보시면 정은 음의 화죠. 그러니까 이 정화는 마이너스의 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의 화가 됩니다. 마이너스 화. 그리고 을은 을음목이죠. 마이너스 목의 기운이 되죠. 신은 신금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의 기운이 되고요. 병은 양화니까 플러스 불의 기운이 돼요. 그리고 아래 지지를 보게 되면요. 자수는 물입니다. 물인데 음의 수예요. 음의 수. 그래서 자음수, 축은 축음토, 인은 인양목, 묘는 묘음목, 진은 진양토, 사는 사양화,
오는 오음화, 미는 미음토, 신은 신양금, 유는 유음금, 술은 술양토, 해는 해양수 이렇게 됩니다. 이 각각은 해수와 자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토가 있고 임목과 묘목이 있고요. 중간에 토가 있죠. 진토가 있죠. 그리고 사화와 오화가 있고 중간에 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과 유금이 있고 중간에 이제 술토가 있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12지지도 목화토금수의 기운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변화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해, 양수죠. 해, 양수, 축, 음토, 묘, 음목, 오, 화 이렇게 되죠.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병, 양화죠. 오, 음화, 신, 음금, 묘, 음목, 을, 음목, 축, 음토, 정, 음화, 해, 양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태어난 날짜에 있는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천간, 그래서 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주에 있는 천간, 그래서 일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이라는 것은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당신은 나무로 태어났습니다. 불로 태어났습니다. 땅으로 태어났습니다. 금으로 태어났습니다. 물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66년 3월 7일 양력으로 태어난 이분은 을목이라고 하는 나무, 그러니까 나무로 태어나셨는데 마이너스 목의 기운, 을의 목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 거예요. 이것이 자기 자신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마음과 심리의 구조에서는 이제 십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십성인데요. 이 십성은 이 십성을 만드는 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일간을 기준으로 나머지 7개의 글자와의 관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관계, 이렇게 관계, 이렇게 관계, 이렇게 관계, 이렇게 관계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관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명칭이 10가지라고 해서 십성인데요. 일단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인, 정인, 편관, 정관. 이 10가지의 기운이 되는 타고난 기질이 이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나무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십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이해하려면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은 아까 목화토금수의 기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화토금수의 기운. 목, 화, 토, 금, 수의 기운이 있어요. 나무가 타서 불이 되고
나무는 불이 타는 것을 도와주고요. 불이 타서 땅이 되고 땅이 단단해져서 바위, 금이 되고요. 안반에서 물 나오니까 물의 생성을 돕고요. 나무는 물을 먹고 자라니까 물은 나무를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구조를 이제 생하는 구조라고 해요. 상생의 구조. 그렇다면 극하는 구조는 무엇이냐? 극하는 구조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니까 목극토라고 얘기하고요. 땅은 물의 흐름을 막으니까 토국수고요. 수는 불을 끄니까 수국화고요. 화는 금을 녹이니까 화극금이고 도끼는 나무를 찍으니까 금금목입니다. 이것이 극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극하는 관계. 네. 이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서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십성을 적어볼게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인, 정인, 편재, 정재, 편관, 정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것을 비견이라고 얘기해요. 비견.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목의 기운이 있잖아요. 목의 기운. 목의 기운이 있는데 이 목의 기운에서 이 목의 기운을 기준으로 나머지 7개 중에서 목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목이. 지금 이쪽에 목이 하나가 있죠. 목이 같은 게 있으면 비견 또는 겁재가 됩니다. 그런데 비견은 을목이 마이너스 목이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목이죠. 음양이 같죠. 그러면 이것을 비견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이 주변에 플러스 목이 있다면 음양이 다른 목이니까 이것은 겁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여기에 비견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비견. 그리고 식신상관은 뭐냐면 내가 생하는 기운이 식신과 상관이에요. 목이라는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생하는 것은 불이니까 불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불이 3개가 있죠. 이 불은 식신 또는 상관이래요. 근데 마이너스 음의 기운이 마이너스 불의 기운을 생하면 음양이 같게 생하는 거잖아요. 음양이 같게 생하면 우리는 식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2개가 이제 식신이 있는 거죠. 식신. 그리고 여기 있는 불은 내가 나무니까 불을 생하긴 생하는데 마이너스가 플러스 불을 생하는 음양이 다르게 생하죠. 이것을 우리는 상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신과 여기는 이제 상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편인과 정인을 보면 인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성은 나무는 나를 생하는 게 인성이에요. 나무를 생하는 것은 물이죠. 주변에 물이 있나 봅니다. 이쪽에 물이 하나 있죠. 이 물이 편인 또는 정인이에요. 근데 이 편인 또는 정인에서 이 플러스 기운의 물이 마이너스의 목의 기운을 생하죠. 음양이 다르게 나를 생하죠. 이거면 정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마이너스 물이 있다면 이것은 편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정인이 되는 거죠. 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극하는 것을 재라고 그래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토가 재성이 되겠죠. 토가 재성인데 마이너스 목이 마이너스 토를 극하니까 음양이 같게 극하고 있죠. 이것을 편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편재가 되는 거죠. 정재는 음양이 다르게 만약에 플러스 토의 기운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재가 되는 거죠. 관의 기운을 보겠습니다. 관은 이 나무가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이 관의 운을 보게 되면 편관과 정관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음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금의 기운이 있죠. 마이너스 금의 기운이 마이너스 목을 극하니 음양이 같게 나를 극하니까 이것을 편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는 편관이 있는 거예요. 정관은 없죠. 그렇게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이 사주의 천간과 지지를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있는 4개의 글자와
지지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중에서 있는 4개의 글자가 있으면 이 10천간과 12지지를 오행으로 바꾼 후에 음양오행을 구분해서 바꾼 후에 이 일간과 이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를 보고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인정인, 편제정제, 편관정관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뭐가 더 많은지, 없다면 어떤 것이 없는지 이를 살펴보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적인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아는 심리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인정인, 편제정제, 편관정관의 성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견은 자존심, 겁재는 승부욕, 식신은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 상관은 융통성, 표현력, 영업력, 편인은 약간 부정수용, 그리고 정의는 잘 받아들이고 정의 있는 성향, 편제는 공간 지각력, 디자인 또는 큰 돈에 대한 욕구, 정제는 꼼꼼하고 치밀하고 작은 돈도 챙길 수 있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 그리고 편관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의협심이 있다거나, 정관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주만 봐도 이 사주의 음양오행이 보이고 이 일간과 주변 글자 7개와의 관계가 보이면서 타고난 10가지 기질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하나하나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나머지 7개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동영상, 4개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재생 목록에 박성준 강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 내용은 누구든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제 급하게 좀 말씀드린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반복 학습하시면서 기본적인 사주 명식을 음양오행으로 변환시켜서 그 음양오행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 타고난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는 것까지를 아시는 것까지 일단 공부를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